안녕하세요. 올해로 40번째 생일을 맞이한 40대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아직 40대인 나를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벌써 40을 넘어선 나 자신을 믿기 어렵습니다. 30대와 40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대가 되기를 꺼려했고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온 날이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생일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축복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딸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더 가까워진다고 듣곤 해요. 어릴 때 엄마를 찾거나 엄마에게 혼을 듣거나 소심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엄마란 존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와의 기억이 없던 나는 항상 아빠와 함께였죠.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던 것도 아니고 엄마께서 돌아가셨던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진 속 나부터 성장에 대한 생각까지 담긴 사진첩 어디에서도 엄마의 존재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에 나에게도 엄마가 있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내 존재는 어디서 왔는지, 왜 나한테는 엄마가 없는지 궁금했지만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게 단 한 번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자라면서 제가 몇 번이나 엄마에 대해 물어봐도 다들 얼굴을 굳히며 입을 다물었어요. 정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엄마가 죽은 건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아빠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덕분에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는 점점 무뎌져 갔어요. 물론 그래도 늘 가슴 한켠에 보지도 못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늘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탓에 제가 엄마가 되어 받고 싶었던 사랑을 제 자식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랬던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남편을 남자로 봤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연애를 하게 될 줄은 까맣게 몰랐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만났던 저희 부부는 사수와 부사수 관계였어요. 제가 사수였고 남편이 제 후배로 들어온 부사수였어요. 제 남편보다 저에게 더 많이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남자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신입사원이고 실수를 해도 기죽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여줘 호감을 가졌어요. 하지만 연상이자 회사 선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도발적인 후배가 고백을 해왔어요. 저 선배님 정말 좋아해요. 진심으로 생각해주세요.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장난 삼아 넘겼어요. 그 이후로도 그는 내게 관심을 보여주고 모르게 작은 선물을 남기거나 곤란할 때 도와주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죠. 그 귀여운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매료되었고 결국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4살 차이였지만 2년 뒤 결혼 약속까지 했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자신도 4살 차이인데 연립적인데다가 남편이 집안의 유일한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저는 장모님이 연상 며느리를 반기실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장모님을 뵙자마자 그런 걱정을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혼자 10월들을 상상하며 온갖 걱정을 하며 시댁에 도착했을 때 우리 장모님은 예비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다 버선발로 마당을 달려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며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오랫동안 놔주지 않으셨죠. 따뜻한 장모님의 환대에 괜히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대접해 주신다고 준비하신 진수성찬이 거실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밥상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던 저는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긴장되어 소화도 잘 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 음식들을 잔뜩 먹었죠. 덕분에 그날은 소화제를 2병이나 먹고 자야 했지만 그날 장모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밥상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원래 그러신지 몰라도 제가 남편의 사수였다는 것도 제가 나이가 많고 편모가정에서 자랐다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괜히 죄스러운 마음으로 알고 깊게 느낍니다. 진심으로 생각해주세요.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장난 삼아 넘겼어요.
그 이후로도 그는 내게 관심을 보여주고 모르게 작은 선물을 남기거나 곤란할 때 도와주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죠. 그 귀여운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매료되었고 결국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4살 차이였지만 2년 뒤 결혼 약속까지 했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자신도 4살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문법적으로 매끄럽지 않고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의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물었다. 그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알지만 왜 그게 어머니를 괜찮게 만드세요? 사실 내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나는 엄마 없이 아빠만 있고 아버지에게 챙겨져 자라왔으니까.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싫어할까 봐서요. 저희 새아내기의 심정은 정말이야 여리고요. 아내가 되어줄 걱정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부인이지만 그게 왜 상관이 있어요? 여자가 많으면 남자들에게 좋은 거죠. 저희 아들이 철없이 장가가는 걱정은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아가, 만일 우리 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알려줘. 내가 확실하게 해주겠어. 말하고 숨기지 말고. 다른 집의 소중한 딸을 괴롭힌다면 나는 매우 엄하게 대할 테니까 알겠지?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소중한 딸이라면 정말 넓게 받아줄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겠어요. 사실 4살 연하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과연 걱정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만난 후엔 그런 걱정이 모두 없어졌어요. 이런 분과 함께 자란 자식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에게 가면 되겠죠. 당신 덕에 정말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저는 왠지 싱숭생숭해졌어요. 아버지 혼자 두고 시집가려니 걱정이기도 했고 결국 엄마의 존재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이상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노처녀들까봐 얼른 결혼하라며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니 또 막상 제가 결혼한다 그러니 섭섭하셨는지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까지에 매일 잠을 못 이루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설치다가 어느 날 늦은 새벽에 아빠가 웬 앨범을 혼자 훑어보는 걸 문틈으로 엿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사진인 줄 알고 끼어들어 대화라도 할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처음 보는 앨범이더라고요. 얼핏 보기로는 제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빠가 그걸 보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옛 추억에 잠기셨는지. 훌쩍이는 아빠 모습에 저도 놀라서 모른 체를 하고 그냥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한 마음에 나중에 아빠 몰래 그 앨범을 열어봤더니 사진 속에는 아빠가 혼자가 아니라 웬점 이런 분과 함께 자란 자식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시어머니에게 가면 되겠죠. 당신 덕에 정말 모든 걱정을 앨범 속에 감춰놓고 혼자 조용히 뒤적이던 것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그리움을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쁘게 헤어졌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그 결정에 이유가 있겠지요. 어쩌면 칼을 당할까 봐 걱정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제일 걱정 많이 하는 남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혼자 앨범을 열어 첫 번째로 어머니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30년 만에 보게 된 어머니는 저와 많이 닮았어요. 저와는 다르게 어려 보였지만 얼굴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따로 지내던 어머니를 보니 더 서글펐어요. 어머니가 정말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없이 있는 아버지를 보며 그 이유를 이해해 다시 앨범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을 찾기 위해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4살 차이는 연상연하도 통하는데 우리 부부에게는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문제없이 매우 잘 지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혼 후 자기가 가장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좋은 아빠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부족함 없는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연하 같아 귀엽고 때로는 친구 같아 편하고 때로는 오빠 같아 담담한 100점짜리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나는 결혼을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져서 주변에 잘 얘기하지 못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하고 예뻐하시는 아들만 고려하시는 시어머니들도 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을 공주처럼 대접하고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셨어요. 친정 엄마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계셨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따뜻하게 챙겨주셨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 집에서는 한 번도 힘들게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걱정에 맡기기보다 스스로 일을 하는 거지. 일 시키시기보단 남편이 더 고생하니까 나는 그냥 곁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였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손맛도 좋으셨기에 이중소득 부부인 우리를 위해 반찬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나의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나는 결혼 후 친정에서도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잘해줬을까요?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실 때 제가 드시라고 해도 거부하셨어요. 괜찮아, 너 걱정 말고 먹어라고 했지만 거절하셨죠. 어머니도 먹어야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먹지? 무템무템하게 내가 이러니까 내가 더 고생하는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살이 빠져도 괜찮아요. 이 시기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많이 먹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그 얘기에도 아픈 아들을 낳겠다고 해야겠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울심을 가장 담아내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께서 소중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에 모시시며 매일 오셨죠. 이런 정성 덕분에 입덧이 나아지고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제게 감정상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알게 되니 저도 혼당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걱정하십니다. 제가 무례하게도 어머니께서 몸을 편하게 하시던 중에도 몸 관리를 받았어요. 그때는 내가 참 소심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집안에서 친정 엄마에게 몸을 잘 챙겨주시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어머니들일 때 이렇게 생각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내게 도움이 되도록 몸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 약해진 마음 때문에 억지로 따님 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정말 따님처럼 눕고 시어머니가 수발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산후조리를 받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 후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처럼 소중히 여겨주는 며느리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친관계를 갖춘 시어머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네요. 그 중요한 날 중 하나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은 언제였던지 잊으셔도 나의 생일은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잊지 않으시고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한 달 전부터 제 생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 생일엔 뭘 먹고 싶냐? 미리 말해야 해. 내가 차려줄 테니 말해봐라. 올해부터는 밖에서 먹자고 했잖아. 난 준비하겠으니까 말해봐. 그게 아니고 매년 혼자서는 좀 그러지 않으련 다 못하지 않게. 고생해하는 걸 보기 싫어 그러죠. 남들이 알면 욕이나 해요. 세상 어디에 시어머니를 고생시키는 며느리가 있나요? 저도 이제 나이 먹었나 봐서 그런지 생일이 유난스럽지도 않고 생일 선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퉁치세요. 계속 그러면 정말 부담돼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왜 잔소리를 해. 나는 밖에서 음식을 싫어해서 그래요. 집에 남은 음식이 있는데 왜 미진한 걸로 뭐하러 외식을 하러 다니니? 너 왜 말을 엮어. 나는 내 솜씨를 몰라서 그래. 아니 어머니 손맛이거든. 말하는 것쇼. 나가서 먹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군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도 한갑이 다 되어 가셨으니 좀 쉬어가는 게 어떨까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만 해주시고 남은 건 제가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다. 생일상을 직접 차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생일상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고 그날 놀다가 저녁에 오라. 알겠죠? 서로 틱틱대고 잔소리하며 멀리 떨어져 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 해주신 것만큼은 끝까지 힘을 주시셨어요. 해드리려면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정작 나는 시어머니 생신상 준비해드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처럼 소중히 여겨주는 며느리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친관계를 갖춘 시어머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네요. 그 중요한 날 중 하나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은 언제였던지 잊으셔도 나의 생일은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잊지 않으시고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한 달 전부터 제 생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 생일엔 뭘 먹고 싶냐? 미리 말해야 해. 내가 차려줄 테니 말해봐라.
올해부터는 밖에서 먹자고 했잖아. 난 준비하겠으니까 말해봐. 그게 아니고 매년 혼자서는 좀 그러지 않으련 다 못하지 않게. 저는 시어머니보다 손재주가 떨어지고 남편과 맞벌이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외식하고 싶다고 하셔서 매번 외식을 했어요. 하지만 양심이 찔리기도 했고 가끔씩 집에서 대접을 해보기도 했지만 몸이 불편해 보이면 다시는 요구하지 않더군요. 혼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저도 도중에 익숙해져서 꾀부리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제 생일을 대충 지내시지 않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음식 수량에 있어서는 남편 상에 10개가 나오면 제 상에는 20개가 나와서 억울했고 남편이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시지 마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자식이니까요. 딸딸로 고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들밖에 없어서 몰랐는데 딸들이 엄마를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너는 내 엄마가 얼굴에 무엇을 발라주는지 신경 쓴 적이 있냐? 근데 진영이는 내가 입는 것, 발라주는 것을 다 챙겨주고 나를 엄청 신경 써주는 편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무심한 아들보다는 우리 딸을 더 챙겨야겠지. 어머니는 일부러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생일 때 유독 저를 챙겨주신 것은 아마 제가 친정 엄마가 없어서 생일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 같이 얼굴만 봐도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놔주신 엄마의 얼굴조차 모르고 매년 외로운 생일을 보내야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매번 시어머니 덕분에 호사를 누리던 저가 이번에는 마음을 단 이번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저는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시댁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속된 잔소리 때문에 어머니도 적당히 방법을 찾으실 것 같다고 하셨지만 하필 또 마음을 단번째로 맞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집을 굽힐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이라도 도와주겠다고 급히 달려갔지만 급하게 가도 어머니는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셨을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상을 몇 개 이어붙여서 온갖 다양한 요리를 올려놓으셨답니다. 이렇게 받아본 생일상 중 최고였다 싶었죠. 어머니,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제 생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우와, 우리 할머니 진짜 대단한 요리사 같아요. 엄마 생일이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출장비 파는 것처럼 해도 믿을만 하네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걱정되네요. 엄마가 이 정도까지 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면 동네 사람들 모두 초대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엄마, 환갑 잔치라고 봐야겠네요. 왜 계속 나에게 노이라고 하는 거죠? 쉰소리 말고 부엌에서 케이크나 만들어요. 생일 축하부터 해야죠. 얼른 앉아서 밥 먹자니 호강하세요. 매년 이렇게 하면 올해는 뭐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 못해도 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울고 있어요? 누구세요? 울지 마세요. 안 아픔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여성은 항상 편안한 삶을 살지 않지요. 부모님도 몇 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편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줍니다. 처음으로 결혼을 해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런 축하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 울었어요. 아휴, 이젠 40이 되어도 눈물이 나요. 어머니는 항상 감동스럽게 만드시죠. 우린 항상 감사해야 할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누가 이런 선물을 받고 울지 않으려 하겠어요? 내 남편은 평생 이런 사랑을 주고 성취해야 했을까요? 기쁨만 누리는 생일인데 추천과 음식물 앞에서 눈물을 흘려버리네. 나이가 들면서 결국 눈물만 쏟아지다니 눈물 참기가 점점 힘들어지네. 사실 친엄마가 계셨어도 이런 사랑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네. 언제나 한 번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죠? 생일만 기쁨으로 뒤덮여야 하는데 더라도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할 텐데 우리는 오래된 아픔을 지고 있다.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놓지 않지 마세요. 여러분 부디 울지 마십시다.
안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생일을 잘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지나가는 날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아시는지 매번 제 생일을 유독 챙기시더라고요. 매번 저를 꼭 태어났어야 할 귀한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이제는 제 생일을 마음 놓고 축하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또 한 번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태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4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가족들을 만나. 더 이상 텍스트 없음. 태준이가 나를 따라 나온다며 어쩌라는 거야. 넌 바빠서 뭘 하든 걱정은 나뿐이다. 그래, 함께 나가보자. 집이니 뭐니,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을 리 없어. 그래도 막무가내로 떠들고 웃었지만 그렇게 잠시를 떠나고 싶지 않아. 이 시간에 누가 올까 궁금해. 시어머니가 일어나자고 하자가 해서 결국 나갔다. 마당으로 나가면서 누가 왔는지 물어도 대답은 없었다. 장난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가 헤매지 않을까 걱정돼서 문을 열었다. 그때 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지만 낯설었다. 왜 오셨나요? 우리 집이 맞나요? 손님이세요? 아유, 친형이구나. 누구세요? 제 이름을 아시나요? 제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찾는다고 하자 시어머니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은 나를 찾는 건 아니라고 느껴졌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네. 회색도리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세상이라. 나는 내 이름을 알고 내 시어머니의 주소까지 알고 찾아온 낯선 여자를 마주했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그녀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여자는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그녀가 울어서 그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 왜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집 앞에 나타난 거지 싶었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비싼 밍크코트와 고급스러운 신발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남의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울음을 터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당황했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어머니가 나와 함께 그 여자를 보자 놀라셨다. 그리고 갑자기 시어머니도 울기 시작했다. 영란이야, 너 맞지? 아, 옥경이야. 시어머니와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지켜보며 눈앞이 새까마귀처럼 어둡게 번져갔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를 보고 대뜸 눈물을 흘릴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고운 차림의 그 중년 여성이 친엄마라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네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랑 엄마가 아는 사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된 것 같다면 그제서야 전에 시어머니 앨범에서 보았던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시댁 앨범을 보여준 적이 있으셨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모습도 보여주시고 남편 어릴 적 모습도 구경하고 제가 모르는 시댁 식구들의 과거 사진들을 구경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 어릴 적 사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분과 함께 찍은 열몇 살 정도의 사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친구분 얘기를 해주셨었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제일 친했던 단짝 친구분이었다고 말이죠. 얘가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야? 같은 동네 살면서 내 소꿉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떨어지기 전까지 줄곧 같이 다니며 제일 가는 단짝이었지. 하필 학교가 찢어져서 그 후로는 자주 못 봤지만 나중에 결혼식도 같이 올릴까? 하는 정도였어.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까지 그만두고 사라져버린 거야? 갑자기 유학을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나는 우리가 막역한 줄 알았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서운해요. 계속 연락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네요. 회포자 집의 막내딸은 정말 예뻤어요. 그때도 낯이 익었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냥 지나쳤었죠. 그런데 그분이 제 어머니의 친한 친구랑 닮아 있었어요. 너무 닮았는데 왜 몰랐을까요? 나중에야 늦은 눈썰미를 원망했어요. 나는 어릴 적 엄마의 중마고우였다는 걸 알게 되니 서로를 안고 우는 두 분 모습을 지켜봤어요.
만나지 못한 몇십 년만큼 반가웠는지 두 분은 주저앉아 서로를 안았지만 결국 진정되셨어요. 어디 있었어? 언제 나타났어? 그동안 얼마나 그립고 그리웠는지 몰라. 나도 옥경이 많이 그리웠어. 다시 만날 줄은 몰랐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넌 왜 나를 찾아왔어? 어떻게 우리 집에 온 거야? 엄마가 찾아온 곳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그 말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당신 할머니는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나는 오늘 딸을 찾아왔어요. 딸의 아빠가 여기 있다고 알려줬어.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딸의 생일을 같이 지내고 싶었어. 그래서 엄지 마음을 뒤로 하고 딸이 있는 집까지 찾아왔어. 괜찮아요. 그런 생각 못 해본 거지만. 나는 보기 중이라 바깥에서 기도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난 진짜 그리 원했던 사람을 만났어. 그럼 진영이가 딸이야? 맙소사,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생존하고 있었으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진영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동정하게 되었어.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그래, 내가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엄마만 생각했던 거야.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왔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요즘 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 당신을 믿고 있어. 그리고 믿기 싶은 건 진영이에 대한 놀림은 없다는 것이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두 분명하지 않나 봐요. 살아있으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셨어요. 솔직히 나도 반가웠지만 서운함이 컸어요. 엄마가 고운 차림으로 잘 사는 것을 보니 더 그랬죠. 어디서 안타까운 사정으로 지냈으면 한 번쯤 모든 곳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곱게 자랐는데 엄마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 상처받았어요. 엄마야, 미안해. 이렇게 많이 원망했어? 엄마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을 텐데 미안해. 진영아, 어릴 적 상상도 많이 했어.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만나러 온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봤어. 한때는 엄마가 찾아오길 바라며 기대했던 날도 있었어. 만나러 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를 반갑게 맞이할 거야. 나이를 먹으며 생각이 많이 변했어. 자식을 낳고 보니 생전 같은 자식을 떼어놓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어떤 심정에서 나를 안 보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정이라도 엄마가 한번 만나러 와야 해 생각하며 그동안 저는 언젠가부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엄마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기쁜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았지만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드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마 엄마를 그리워하는 만큼 원망했고 원망하는 만큼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엄마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요. 그래, 내가 내 엄마야.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진영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었니? 원망이라도 좋으니 엄마 얼굴 좀 제대로 봐봐. 죽기 전에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한 지 오래라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 그때는 나를 버려놓고 이제 나를 찾아왔냐는 거예요.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엄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엄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매년 생일 축하도 받고 친정엄마 정.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갑자기 딸이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과 달리 말이 삐딱하게 나가더라고요. 괜한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는 나이만큼 먹여서 이제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내 속은 아직 엄마에게 어리광 부리고 싶은 어린 자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곧바로 후회를 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시나 봐 손을 꼭 잡으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어린애야. 진영아, 넌 어리광 부리고 싶지? 어리광 부리고 싶더라. 그래도 내 의젓한 창녀처럼 굴도 내가. 아이 참,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증이 아기가 되네. 미안해, 진영아. 엄마가 그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겨우 진정이 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작스런 우리 엄마의 등장에 남편은 꿈이라도 꾸는 듯 얼떨떨해 하더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냅다 큰절을 하더라고요.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그래서 17살에 아이를 낳게 되었지.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양쪽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어. 그때 나도 성인이 되면 양쪽 가족이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 처음으로 장모님을 만나서 엄마에게 귀엽게 인사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아이의 아빠는 대학생이었고 둘 다 어리고 경험이 없었지만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 아이를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스러웠지만 그것이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7, 8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 숨겨 다녔고 방학 때 아이를 낳기로 했어.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을 해서 양쪽 가족에게 알려주기로 했어. 아이가 낳혀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양쪽 가족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고 건강을 잘 챙기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양쪽 부모님 모두가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저희가 중히 여기는 막내딸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며 난리가 났고 그쪽 집안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을 가보는 아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은 채 대학 초년생으로까지 올랐다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양쪽 부모님은 우리 결혼을 승인해주지 않았고 제가 아이를 낳고 만삭의 상태로 남편과는 떨어져 시어머니네 집으로 데려가져야 했죠. 시어머니네 집에서는 우리 아이를 키울 테니 당신은 있고 새로 시작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었고 울며 떼고 신경을 들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지지하며 제가 사고를 치고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볼까 했지만 부모님도 반대해서 이제야 드디어 돌아와서 찾아뵈게 되었어요. 미안해요, 진영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엄마의 사정을 듣며 안타까웠습니다. 엄마는 이제 옥경이 며느리가 되어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혹시 윗선들이 셋째, 넷째 줄에는 누구의 관점이 말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서 나도 안심이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찾아와 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항상 엄마가 그리웠어.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얼굴이 생각나지도 않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아깝게도 그렇게 말한 건 진심이 아니었어. 이제야 내가 나를 만나주러 와서 고마워. 전날 40년 만에 만난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과거를 나눴어.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신 시어머니와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 다 말하려니까 끝이 나지 않아서 밤을 새우며 이야기했어. 매년 생신이나 생일 같은 것을 잊기 쉬운데 엄마의 생일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 그 후에 엄마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왔어. 내가 반기지 않으면 되돌아가기로 했어.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여기서도 너무 외로워하고 있잖아. 친구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내가 효도할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와. 나는 내가 와서 자식에게 어떤 폐를 끼쳐. 그런 욕심은 없어, 엄마.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어린이 놀이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는 나에게 짐이 될 거라고 걱정해했지만 내 끈질긴 요청 끝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7살에 쫓겨나듯이 혼자 외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마음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떠나시고 한국에 유고가 없었던 어머니는 이제는 친구이자 시어머니의 집 근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없으면 5분 거리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매일 우리 여자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외로워하며 옆에 서 있지만 자기도 남자들끼리 모여 있다고 아들을 데리고 친조상을 보러 가게 합니다. 어떤 말로는 섭섭해하면서도 앞으로 자신이 챙길 것이며 나에게도 어머니와 사업하는 것이 끝까지 옳다고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 결혼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아버지도 항상 연락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엄마는 예전에 이혼해서 아버지는 평생 저를 혼자 키우셨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잘 지내시길 바라요. 두 분이 다시 결혼하지 않더라도 친구처럼 서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한 적도 없었는데 제게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40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건강하게 시어머니와 부모님을 모시고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